불온, 사시, 지, 수, 의기. 자, 이번에는 사시의 수의 의기, 마땅함과 꺼려하는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수를 먼저 보면은, 자, 수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좀 차갑죠? 여름에 태어난다. 그럼 수가 마를 수가 있겠죠. 가을에 태어난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금생수 받으니까. 자, 수가 겨울에 태어난다. 그러면 수니까 좀 차가움이 걱정되죠. 이때는 화가 좀 필요하겠죠. 요 두 개는 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춘월지수. 봄의 수는 즉 봄철의 수는 성남 도음. 자, 물의 성질이 범나무네요. 그리고 물 넘칠도 음란함이 넘친다. 그래서 음액이로 가득 차있다. 봄의 수는 아직은 즉 겨울에서 막 넘어온 수의 기운이 있죠. 그래서 봄바람 나면 어떻게 해요? 물기는 많은데 봄바람 들면 어떻게 해요? 음란할 수 있죠. 봄에 복숭아꽃 피고 그렇고 하면 자, 우리 도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음란한 기운이 있다. 재봉 수조 다시 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 반드시 붕재지세. 자, 붕괴할 붕자죠. 그 다음에 둑재죠. 자, 둑이 무너지는 그러한 세계다. 만약에 이게 뭐죠? 수가 이렇게 많다. 수가 이렇게 했는데 수가 이렇게 많으면 어때요? 물이 범실되죠. 물이 범람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붕괴되는 둑이 붕괴되는 그러한 세력이 있게 되다. 기세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가토성 만약에 토를 많이 합쳐가지고 성하겠다. 그럼 뭐죠? 막아지죠. 토에 의해서 수가 막아지죠. 그런 즉 뭐다? 범람하지 않고 요거는 뭐죠? 넘칠 창. 범람하지 않고 창지우. 자, 물이 범람하거나 그 다음에 넘치는 그러한 근심이 없을 것이다. 토가 제방으로 막아주니까 그러죠. 토가 토국수로 제방을 막아주니까 물이 넘실 넘나들면서 이 가득 차는 뜨는 그러한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기뻐하는 말은 금이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왜 그럴까요? 자, 기본적으로 금이 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금이 생하면 금생수로 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수가 있는 것보다는 화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계속 내용을 보면 네, 나오네요. 자, 불이 마땅하지 않다. 금이 생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 금이 금생수로 수를 생해주는 것은 반길만 한데 그렇지만 금이 너무 왕성한 것은 불이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러죠? 너무 왕성하게 되면 수가 너무 왕성해지죠. 그러면 굉장히 봄에 수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 한랭해지겠죠. 그럴 때 역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화기제 그랬죠. 수화기제. 자, 위에가 수고 아래가 화가 이루어지면 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위로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수화기제라고 했죠. 결국 뭐냐면 이 수가 범람할 때는 화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는 일감수 중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수예요. 감께 수. 그 다음에 구리와 중절 이제 가운데가 끊어지죠. 이거는 리께예요. 감께와 리께. 이게 섞이니까 물과 저기 화와 물이 섞이니까 뭔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반대로 되면 화가 위에 있고 수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날 일이 없죠. 화는 위로 가고 수는 밑으로 내려오니까 화수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수화기제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금의 기운이 왕성해지고 차가워지니까 이때 화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화염. 그런데 불이 너무 지나친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이 지나치면 또 뭐예요? 목생화로 받아버리죠. 그 목이 또 설기당하죠. 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시공. 그러면은
공을 이루는, 공을 베푸는, 공을 베풀 수 있다 그 말이죠. 공을 베풀 수 있는데 무토, 토가 없으면 인할링이죠. 뭐다? 수 산만한 것을 걱정한다. 산만한 것을 걱정한다. 왜 산만한 걸 걱정해요? 자, 수가 이렇게 수는 어디에요? 아무데나 흘러가요. 막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데나 흘러가죠. 그럴 때 뚝이 딱 이게 댐이 막아주면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댐, 이게 뭐죠? 이게 토잖아요. 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물이 마음대로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다 흘러가죠. 산만하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토가 있으면 토국수에서 이게 댐을 막아주니까 물이 여기 안에 고여 있겠죠. 그렇지 않고 물이 막 여기저기 다 쓰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가 없으면 산만해지게 된다. 그런 것을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름의 수. 여름의 수면은 나쁘지 않죠. 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수가 있는데 여름이기 때문에 화가 기운이 좀 있죠. 그러면은 뭐 비교적 원활하고 나쁘지 않겠죠. 더운 화는 또 물을 반길 것이고, 그러면 집착하는 거죠. 성질을 집착하고, 성질을 고집하고 기원, 원래 원천으로 되돌아간다. 귀의한다 그 말이죠. 여름철, 화의 계절에 수가 있으면 그 성질을 고집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천에 되돌아간다. 시랑, 자, 시가 당령하고 요거는 말을 학자죠. 학제. 자, 이 때가 마르는 때다. 화가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마르는 때죠. 시절이 마르는 때니 학제. 그리고 말을 학자죠. 시가 당령을 했는데 마르는 즈음제니까 때제 그 말이죠. 즈음제. 그런 때다 보니까 희망을 해요. 뭐를 얻는 것을 희망한다. 비견을 얻는 것을 희망한다. 자, 비견을 얻는 거 뭐죠? 수가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가 이 여름 화에 의해서 말라버릴 수 있는데 수가 많으면 그래도 마르지는 않겠죠. 그리고 반겨 여부를 금생조체. 금이 이렇게 금생수로 수를 생해주는 것을 반겨한다. 끓이는 건 뭐냐? 자, 반가운 건 그렇고 끓이는 것은 화가 왕에서 화가 너무 불타오른 거다. 자, 이게 여름의 수인데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화,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 수가 어떻게 돼요? 증발돼 버리겠죠. 수가 증발돼요. 말라버리겠죠. 자, 목이 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수생목으로 목으로 기운이 다 빠지겠죠. 그리고 목생화 되겠죠. 그래서 수성즉, 수가 왕한즉 설극기, 이 수생목의 기운을 설기시킨다 그 말이죠. 토가 왕하면 토국수로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토가 왕한즉 제기류, 그 흐름을 막는다. 뭐죠? 뚝을 만들죠. 토는 그 댐을 만들어서 토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을의 수를 보겠습니다. 가을의 수를 보면 금생수 해주죠. 자, 가을의 수를 보면 자, 이렇게 수가 있는데 가을은 뭐죠? 금이잖아요. 금생수 생을 해주죠. 나쁘지 않죠? 자, 초월지수, 가을의 수는 모왕자상. 자, 뭐죠? 여기는 뭐죠? 이게 뭐죠? 금생수니까 이건 뭐죠? 아들이죠. 그리고 이게 생해주니까 뭐예요? 상이 되죠. 왕상유수사에서 자, 모왕자상. 어머니는 왕하고 아들은 상이다. 자상. 금, 조. 만약에 금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금생수로 금의 도움을 받게 되면 청순하게 된다. 만약에 토를 만나면 되겠죠? 토를 만나면 토국수하고 토생금도 되죠. 근데 어쨌든 토가 만나면 토국수로 그걸 하죠. 왕. 토를 왕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죠. 흙탕물이 된단 말이죠. 흙탕물. 혼탁해버린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많으면 수극화죠. 지금 수가 왕하죠. 수가 있는 상태에서 가을철에 금이니까 금생수로 수가 생을 받기 때문에 어디다?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가 기운이 세죠. 그럼 뭐다? 신강하죠. 신강하면은 재물을 만나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랬어요. 재물을 만나면 좋다. 그런데 신약하다. 그러면 재다 신약하면 재물을 만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가 많으면 재물이 성행을 이룬다. 많다. 그러니까 재물로는 좋다. 그런 의미겠죠. 목이 중하면, 자, 금의 기운, 계절에 수가 있는데, 목이 있으면 어떡하냐. 목이 있으면 어떡하냐. 목이 중하다. 그러면, 목이 중하면 기운을 빼버리겠죠. 이 신형, 몸이 영화롭다. 일주가 영화롭다.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니까 수가 설기당하니까 적당히 좋겠죠. 중중견수, 수를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증기범람. 그렇죠. 범람, 수의 기운이 이렇게 많으면 범람하죠. 뚝이 강물이 많이 모이니까 증기범람 지우. 그 물이 뭐다? 범람하는 우를 걱정해야 된다. 그러한 물이 범람하는 환란을 걱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첩첩봉토. 흙이 이렇게 막 쌓여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흙이 많아서 여기저기서 흙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댐이 막아지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그죠? 비로소 보다 청평지유. 청평이 뭐예요? 청평이 태평성대예요. 태평성대. 태평함의 뜻을 얻게 된다.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가 많으면 수의 기운을 막아서 이 태평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평한 뜻이 된다. 태평한 뜻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철의 수는 뭐죠? 차갑기는 하지만 물이 많죠. 사령. 자, 겨울철은 수는 겨울에 태어난 게 사령한 거죠. 제 계절을 만나고 당고 난 거예요. 만나면 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만나면 좋죠. 그렇지만 화는 뭐예요? 재물이 되겠죠. 증완, 제한. 화를 만나게 되면 어째 차가움이 겨울철의 수는 뭐예요? 차갑잖아요. 얼어있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그런데 화를 만나면 물을 따뜻하게 하면서 녹여주죠. 그래서 우화즉 화를 만나게 되는 즉 증난 이게 뭐죠? 따뜻함을 증가시켜주고 제한 한기를 없애준다. 견토즉 자 토를 만났다. 자 수가 이렇게 했는데 수가 겨울철에 수인데 수가 이렇게 왔는데 토를 만나면 댐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형장기화. 자 형은 감추고 기화한다. 합을 해서 바뀐다. 예를 들어서 뭐 개수 같은 경우는 무토 만나면 무기합을 하죠.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볼까요? 제 생각에는 무기합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어떤 형체를 감추고 화로 돌아간다. 기화.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의 기운이 범람하겠죠. 오히려 치무이. 몸함에 이르게 된다. 무의, 의로움이 이렇게 된다. 그죠? 금생수 너무 수가 많으면 수가 범람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 의의가 없어진다. 의의는 뭐예요? 의리는 원래 금의 기운이죠. 그렇죠? 근데 금은 을인데 이 금이 뭘로 바뀌어요? 금생수로 해서 전부 바꿔져 버리죠. 그러니까 의의가 퇴색할 수 있죠. 그래서 무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생각. 자, 그 다음에 목이 성하다. 수가 있고 또 수가 이렇게 많은 제철에 목이 많으면 어째 수생목으로 기운을 설기시키죠. 목이 왕성하면 이것이 무엇을 이끌어서 유정하다고 한다. 뭐죠? 겨울의 수는 너무 차갑고 양이 많아요. 그럴 때 이거를 수생목으로 기운을 빼주면 수가 적당해지겠죠. 수류가 범람하고 물이 넘쳐서 넘실대는 거죠. 여기저기 범람하고 그럴 때는 레토 제방. 레는 신뢰하다 그 말이에요. 신뢰하다 또는 믿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그렇죠. 토에 의지하여서 제방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토에 의지하여 제방을 만든다. 수가 많을 때 그죠. 수가 범람하는 뭐죠? 여기저기 막 범실 여기저기 범람하는 거야. 이게 범람. 그래서 범람 물이 범람하면 이 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레토 토에 의지하여서 제방을 쌓는다 그 말이죠. 제방 토중고항 자 토가 고항은 앞에서 나왔죠. 높을랑 토가 중하고 높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같이죠.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학철인가 이게? 학철? 자, 학철이 뭐죠? 여기 학철을 보면 학철지부 이 직첩지부라는 말이 있는데 자, 수레가 지나가잖아. 진탕을 바퀴가 그러면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생겨요? 바퀴가 생기죠. 근데 여기 물이 고여요. 여기에 붕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붕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겠죠. 언제든지 물도 적을 뿐더러 여기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학철지부 그러면은 이 수레바퀴 잔 나국에 그 속에 빠져 있는 붕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궁지에 빠져가지고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한 사람을 우리가 학철한다. 그래서 자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성학철 오히려 수레바퀴가 돼서 어떻게 다 곤란하게 된다 그 말이죠.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갇혀버리죠. 그래서 너무 이 수가 이렇게 막히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다 막아버리고 하면은 오히려 이 수 입장에서는 곤란함이 생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볍게 다시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봄의 수는 성질이 범람하고 음람함이 가득 차 있고 물을 다시 만나면 제방이 붕괴되는 우려가 있고 그리고 토를 더 하게 되면 이 범람하고 물이 넘치는 그러한 우가 없게 되겠죠. 토가 다 제방을 쌓아주니까. 그리고 금이 생부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금이 왕성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럴 경우는 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수기제 할 만한 뭔가 좀 필요하다. 아니 수화기제 할 만한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때는 화가 너무 많은 것도 원하지 않는데 마땅하지 않는데 또 목이 이것을 보면은 공을 이룰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토가 없으면은 극일을 안 받는 거죠. 토국수 즉 그걸 안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물은 뭐요? 아무데나 쓰고 다니는 거죠. 막 낮은 대로 아무데나 가주는 거죠. 그래서 산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름의 화는 여름의 화는 비견을 얻어야 되겠죠. 비견을 얻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너무 마르니까. 너무 마르니까요. 그리고 금이 금생수로 생해주면은 이거 반가워하는데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화가 너무 많으면 화가 더워 죽겠는데 화가 더 찌면 어떻게 돼요? 싫겠죠. 싫고 그 다음에 나무가 너무 왕하게 되면 어때요? 이 수의 기운을 쫙쫙 빨아가 버리니까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가을의 수는 어머니 금생수로 어머니가 왕하고 그러면 자식은 상을 얻는다. 왕생 유사에서 상이에요. 생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을 얻어서 도우게 되면 청순하게 되고 토가 왕하게 되면 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많으면 재물을 이루게 되고 목이 중하게 되면 일신이 영화롭게 된다. 만약에 수가 중중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범람함이 지나쳐서 걱정거리가 되고 그걸 증가시키고 그리고 토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그런 경우는 비로소 이 평온, 청평의 뜻을 얻게 된다.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갇혀서 날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가 많으면 이제 물이 갇혀서 편안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댐 같은 데 보면 물결 편안하게 있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그게 만약에 댐이 터졌다 그러면 물이 지나가면서 난리치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 중에 수창, 물이 미쳐 날뛴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월의 겨울철의 수는 사령하고 당군을 해서 그 다음에 화를 만나게 되면 따뜻함을 더하게 되고 한기를 없애준다. 토를 만나게 되면 그 형을 감춰주고 화파여 기하게 된다. 금이 많으면 오히려 의로움에 이르지 않게 되고
목이 왕성하면 이것은 유정이 다한다. 정이 있다고 하고 수가 범람하게 되면 이것은 토를 의지해서 제방을 쌓고 토가 너무 높게 쌓여 있으면은 오히려 이 수레밖에 난 자국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 학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토가 중후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갇히고 그래서 물에 갇힌 그 물은 그러니까 수레바퀴 지나간 다음에 자국이 나잖아요. 그 자국에 물이 갇힌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